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스탁입니다. 자, 간밤 증시 볼까요? 아, 자, 어제 이 갭 메꾸는 거 좀 많이 강조 드렸는데요. 갭이 메꾸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회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회 발판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지금 위에 좀 텅 비어 있는 상태고, 이 기회를 삼아서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번 기회는 또 활용이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에도 올라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렸죠. 예, 이번에 올라갈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스물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가 작년처럼 여기처럼 또는 여기처럼 역사적인 저점이 되고요. 또 단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큰 수익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시장이 잘 이겨낸다면 역사적인 저점을 잡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정도 조정하고 이제 그냥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조정이 팬데믹 때 우리가 겪었던 이런 조정의 분위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이때는 정말 그 인류 역사상 뭐 처음 나타나는 미증유의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하락을 연상시킬 만큼의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하락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락은 매수로 대응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때는 이 반등이 잘못하면은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돼 버렸죠. 이어가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 역시나 이제 증시의 그 고밸류 상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이제 돈을 풀게 되는 양적 완화의 상태였다면 계속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이제 이러지만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비싸진 가격인 상태를 더 비싸게 올리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엄청난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 자금이 지금 이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어떤 어, 천문학적인 돈의 그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의 유입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반등도 물음표가 그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려면은 정말 사람들이 돈을 갖다 퍼부어야 되는데 과연 이 역금융 장세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가기만 한다면은 참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눈 깜땡깜. 네. 눈 깜짝깜 이렇게 그냥 가면 그냥 이게 저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지금 사람들의 헷갈림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더라도 대폭의 거래량 증가와 자신감 있는 상승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음, 하지만 이제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 정도는 나타나려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반등 폭이 좀 약화가 되고 있어서 이 7월 달에 나왔던 이런 반등 정도의 크기 정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거보다 좀 작은 폭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서 어떤 이제 또 브레이크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냥 기술적 차트 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수렴이 된다면 이제 저점이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꺾이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렴이 된다면 반동폭은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희망하시는 것은 정말 강력한 상승으로 해서 이걸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런 직선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부동산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소비하고 직결이 돼요. 우리가 2010년에 아니 2020년 2021년에 봤죠. 양적 완화가 되고 또 부동산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화랑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140만 원짜리 아이폰도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잘 팔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 뉴스,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소비가 약간 좀 감소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실적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도미노예요. 이렇게 자, 부동산 하락 뉴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 이제 줄어든다 이런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업의 악화로 나오는데 이번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애플이 만약에 아이폰 14가 정말 굉장히 안 팔렸다. 그렇게 해서 소비 둔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급격한 어떤 잘못하면은 그 소비 둔화로 인해서 이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제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증시가 힘있게 못 가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연준이나 행정부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를 다시 살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잘 증시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과도기 상태고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 증시가 확실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럴 때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는가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관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기관들은 대량의 자본을 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 매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다가 조금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막 가서 사보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대량 자본 운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증시가 이제 살아나고 이제 다시 이제 금융 장태가 펼쳐지고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먼저 이 미증유의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기관들은 또 추세를 그냥 따라요. 증시가 이제 살아난다. 그럼 그 살아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늘려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교과서적인 뭐 비중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본격적인 대량 자본이 들어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증시가 좀 이렇게 완전히 막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매수는 도박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이후에 이제 호재들이 막 나타나면서 잘 풀려준다면 바닥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어떤 것이 이제 확인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배팅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은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일단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이대로 잘 풀리면 다 좋죠. 예. 부디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